870만 중간 세대의 고통, 소득 절벽에서 길을 잃다. 낀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주로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책임과 압박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지만, 소득 구조나 경제적 안정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소득 절벽에 갇혀버린 현실 말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 절벽이 어떻게 이들 세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절벽이란 무엇인가? 우선 소득 절벽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소득 절벽이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 직후 발생하는 소득 감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소득 절벽이 퇴직 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낀 세대에서는 일찍부터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회사에서의 승진이 막힌 상황, 혹은 육아와 교육비 부담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승진은 멈췄고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는 47세 직장인 어씨. 서울에 거주하는 어씨는 47세의 대기업 직원입니다. 20대 후반에 입사해 꾸준히 승진하며 연봉이 상승했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내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며 더 이상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매년 공제되는 세금과 회사 복지 축소로 실질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며 학원비가 급격히 늘어난 점입니다. 월 30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에 더해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죠. 어씨는 돈을 벌고 있지만 손에 쥐는 게 없다고 한탄합니다. 어씨의 사례는 소득 절벽이 단순히 퇴직 이후가 아니라 40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여유는 줄어드는데 자녀 교육과 주택 대출이라는 중대한 부담이 무겁게 얹혀져 있습니다. 사례 2, 자영업의 한계에 부딪힌 52세 B씨. B씨는 10년간 자영업을 운영해온 52세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매출이 급감하며 적자 상태가 지속됐고 회복세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이전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나이입니다. B씨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와 비교하면 자영업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쉽지 않고 경쟁에서 밀리는 자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국 B씨는 장사를 접고 고용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재취업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나마 운 좋게 단기 계약직을 구했지만 소득은 예전 자영업 시절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 3, 부모를 부양하느라 본인 삶을 포기한 45세 C씨. C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5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각각 70대 중반과 후반으로 건강이 악화되며 간병비와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받는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해 C씨가 대부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C씨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정작 본인의 노후는 물론 현재의 삶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며 소득을 늘리려 했지만 현재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겁습니다. 이런 현실은 C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낀 세대는 자신보다 윗세대와 아랫세대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처럼 870만 낀 세대가 겪는 소득 절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라. 퇴직 후의 소득 절벽을 피하려면 현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녀 교육비를 줄이고 대출 상환에 집중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스킬을 길러라. 재취업의 벽을 넘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이나 경력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같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지키라.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막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출을 줄이고 지나친 소비를 삼가며 소득 절벽에 대비하는 재무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론. 낀 세대는 책임과 압박에 시달리며 소득 절벽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꾸고 대비하고 실천한다면 소득 절벽의 위기를 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870만 중간 세대의 고통 전문가가 말하는 소득 절벽의 해법.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낀 세대, 특히 소득 절벽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소득 절벽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소득 절벽은 왜 생길까? 먼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소득 절벽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체된 경제 구조와 고용 시장의 변화. 과거에는 회사에서 한번 입사하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중년층을 고용 유지 대상으로 보지 않고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멈추는 순간 소득 증가도 멈추죠. 늘어나는 부양 부담. 낀 세대는 윗세대를 부양하고 동시에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준비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세대를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두 세대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후 준비의 부족.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대책 없이 충격을 받게 되죠.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책. 소득 절벽에 갇힌 현실은 분명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세 가지 핵심 방안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세요. 1.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미래에 투자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소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소비를 줄이면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돌린다면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가 과도하게 부담된다면 학원을 줄이고 직접적인 부모 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테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적립식 펀드 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2. 새로운 스킬과 자격증으로 소득원을 다각화하라. 여러분,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세요?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 후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IT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거의 모든 직장에서 필요로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친화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또한 요즘 인기 있는 평생 직업으로 불리는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혹은 소규모 창업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와 성취감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3. 현실적인 노후 준비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맞는 현실적인 삶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거창한 금액이나 완벽한 계획만 떠올리죠.
하지만 사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도심에서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면 소비가 적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촌 생활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며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비싼 외식이나 명품 소비가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작은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산책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본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3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퇴직 후 마을 공동체에 합류한 58세 남성. 이분은 퇴직 후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소규모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으로 제2의 커리어를 연 52세 여성. 이분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끝난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정서적인 보람과 경제적 안정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린 45세 직장인. 3번째 사례는 소득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히 학원비를 줄이고 가족과 직접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 사례입니다.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결론: 변화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소득 절벽은 무섭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하세요.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후회하는 삶보다는 도전하는 삶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